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소설들과 시나리오들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데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들었던 것은 뭐 한두 명 정도가 지금 알박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사법부인 항소심 2심 이재명 항소심 2심 선고가 무죄로 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러면 그 재판이라도 따라가라는 얘기냐라고 이제 분노를 한 어떤 자가 알박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혹은 뭐 이제 곧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 2명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이거 결론 안 된다 라는 식의 뭐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 잘 모르고요. 근데 그 소위 이제 밭글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 밭글인데 그게 거기 심지어 이제 재판관 이름도 틀렸습니다. 근데 네? 예, 재판관 이름이 틀렸나요? 예, 그 밭글은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막 네. 이제 난무하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막 예. 난무를 하고 그 밭글 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얘기할 때 네. 밭글을 뭐 한 3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늘 말씀하시지만 아이패드 미니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예. 요걸로 한 3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갖고 유포할 수 있어요. 예. 유포하면은 내일쯤 되면은 네. 제가 유포한 게 저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네네. 그 그렇겠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 밭글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일비할 필요 없고 네.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네.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판단 좀 해주세요. 첫째,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것은 분명히 이례적인 것이고 분명히 이상한 것이다. 이상하다. 내부에 이 법리만이 아닌 다른 외부적 조건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어떠한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내부에서 뭔가 용어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예, 뭔가 하여튼 무리한 주장을 막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 쟁점들을 계속 예. 생산해내는 예. 그러한 재판관이 있을 수가 지금 있는 것이다. 그 외부적 조건이라는 게 혹시 뭔지 여쭤봐도 돼요? 외부적 조건이라는 게 법리가 아닌 다른 거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뭘까요? 가령 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일정이라든지 아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예. 항소심 선고 일정은 끝났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끝났지만 그 전부터 해오던 거 아닙니까? 뭐 그 전부터 헌법재판소가 원래 3월 14일 그다음에 네. 뭐 아니면 그 다음 주 네. 해가지고 네. 이 결론을 내리라 예측을 했던 건데 네. 그때부터 시간을 이상하게 끌어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항소심 재판 일정 그리고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날이라 예. 예를 들면 유죄 판결이 날이라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기대를 했고 네. 예를 들면 그 유죄 판결이 날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한 4월 거의 뭐 이 18일에 거의 임박해가지고 선고를 할 경우에 그러면은 탄핵이 되면 그러면은 2달 내에 이제 대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6월 이제 중순 정도에 그러면은 조기 대선을 하게 되겠죠. 예. 근데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항소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만약 여기서 유죄가 나왔으면은 네. 대법원 판결은 언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되냐면은 네. 633 원칙에 의하여 633 원칙을 지키라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 전에 해야 돼. 이렇게 네. 주장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희망회로를 어떻게 돌릴 수가 있게 되냐면은 네.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수도 있겠네. 이런 희망회로를 돌릴 수가 있게 되고 예. 적어도 그러한 선택지를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헌법재판관이나 뭐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이재명 항소심 다음에 최소한 하자는 저 얘기는 들어줘야지 우리가 이재명한테 정권 헌납하려고 지금 탄핵 심판하는 건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이 얘기를 아마 저는 대놓고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네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 이게 탄핵 심판하고 있지만 이 쟁점도 다뤄봐야 되지 않아? 자, 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쟁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아? 예. 또 이거는 한번 우리가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예. 내란과 관련한 어떤 판단을 담을 건데 네. 지금 윤석열이 구속 취소됐다. 네. 근데 형사재판에서 지기현 판사가 네. 그 유명한 지기현 판사가 네. 이름부터 수상한 지기현 판사가 이거는 이름부터 수상하다는 거는 예. 그거 유튜브에서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이 네. 막 중국인이라고 막 네. 조롱하고 그랬죠. 막 그랬으니까. 네, 제가 이제 비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은 구국의 영웅으로라고 하니까 네, 예. 제가 비꼬는 거예요. 네. 그 지기현 판사가 이거 내란죄를 그 형사재판에서 박살내버리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마치 내란을 저지른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그 형사재판에서는 내란이 아닌 사람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내란죄 얘기는 굳이 결정문에 넣지 말지. 내란과 관련된 행위에 관련돼서는 좀 최소화하지. 뭐 이런 쟁점을 얘기한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최대한 늦추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추정, 뇌피셜 추정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이 원래 무죄가 갑자기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관은 가령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죄 나왔으니까 텄다. 바로 그냥 바로 선고하러 갑시다. 그럼 또 너무 이거는 속보이는 행위니까 최대한 어쨌든 떨어뜨려 넣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종류의 판단들은 지금 쭉 제가 소설을 썼습니다마는 아니 근데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돌아요 이미. 맞아요. 소설을 썼습니다마는 법리 헌법 위반이냐에 대한 판단 윤석열의 파면이 필요하냐라는 이 순수한 판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면은 당장 그만두고 지금 빨리 결론을 내라. 오늘 이 시간에 박영식의 뭡니까 이거? 정치 라이브. 박영식의 정치 라이브 끝나기 전에 선고를 지금 해라. 빨리 지금 긴급하게 모여서 선고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칼퇴하고 있다잖아요. 지금 빨리 다시 출근해라. 다시 출근해서 비밀리에 출근을 해서 빨리 지금 선고해라. 오늘 그 광모 의원이라고 국힘의 의원이 문영배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이제 임기가 종료되는데 각하나 기각 의견을 내면 이제 진보 진영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힐 거니까 그냥 놓고 퇴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끝나고 나서 이들이 좀 급해졌구나라는 생각이 정반대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네들 흔들리면 안 돼. 이 2심 재판 결과를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내가 너 우리 진영에서 영원히 못 살아남게 배신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끝까지 죽일 거야. 경고한다. 너 흔들리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본인들은 지금 문영배, 이미선 이런 이제 전임 정부에서 전임 정부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진보 쪽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재판관들이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가려고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정반대죠. 정반대고 뭐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한덕수에게 한덕수 파면안에 각하 의견을 냈던 분 그리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 의견을 냈던 한 분, 올기각, 그분들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배신자 낙인을 우리 진영에서 너를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오늘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곽모 의원의 이야기는 뭐 우리 평론가님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문 권한대행이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오면 그냥 놓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좌파 진영의 배신자 낙인이 두려워 임기 만료 시까지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거라는 지라시. 이건 아까 제가 잠깐 간략하게 언급했던 이건데 이거를 국민의힘 의원이 굳이 방송에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대변인님께서는 해석을 주신 거고요. 우리 평론가님은 또 어떻게 해석하실지 들어볼까요? 이것도 이제 작전이다. 엊그제부터 뭐 저는 이제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거창한 작전인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사실은 이런 뭐 거창한 뭐 작전인 것 같지도 않고 사실 한심한 거예요. 이분도 중요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나 하고 이게 사실은 며칠 전부터 그거 유튜브 이런 데서 하던 얘기입니다. 이게 이 두 명이 이제 4월 18일 날 퇴임하는 두 재판관이 지금 5대3 구도기 때문에 이 상황을 뚫지 못하고 있어서 근데 이 뚫지 못한 상태로 결론 내리면은 기각이잖아요. 윤석열 기각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탄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결론 내리고 싶지 않아서 좌파의 배신자가 될 것 같아서 도망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이라는 거는 그대로 그냥 퇴임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네.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는 그거 유튜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맞지 않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워낙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는 당신 얘기는 뭐 저기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변론 과정에서 변론 시작할 때 5개의 쟁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각하가 나오려면 그 쟁점 정리도 안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나왔지 않습니까? 탄핵 기각이. 변론 한 번 했고 90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측에서 변론 더 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안 받아줘로 끝냈잖아요. 예. 그때 이미 기각을 예상한 이제 많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각하니 뭐니 이런 상황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미 그때 5가지 쟁점으로 정리를 했고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라고 했고 5가지 쟁점이 뭡니까? 첫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대한 위헌성. 두 번째,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한 위헌성. 세 번째, 국회에 군인을 집어넣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거에 대한 위헌성. 네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가지고 뭐 압수수색이니 뭐니 하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한 위헌성. 아, 그거 제가 보냈습니다. 네. 실제 나왔고요. 그렇죠. 네. 5번째, 정치인과 법조인들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 아, 그렇죠. 이거에 대한 위헌성. 이 5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5가지를 갖고 변론을 해보자.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고 뭐 온갖 그 황당한 얘기를 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5가지 중에 지금 아까 쭉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뇌피셜 있잖아요. 예. 그 뇌피셜을 갖고 말씀드리면 이 5가지 중에 뭐 1가지에 대해서 야 이건 다시 생각해 보자. 넌 2가지에 대해서 야 이거는 뭐 증거가 어떻지 않아? 뭐 3가지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 결정문에 넣는 게 아니지 않아? 막 이러면서 지금 뭐 이렇게 밀고 당기게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인정이 돼도 한 가지만 헌법 위반이어도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맞아요. 한 가지만 헌법 위반이어도. 그리고 이것은 파면 사유입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5대3으로 윤석열이 기각이 됩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논의를 해온 구조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광모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 자체가 아주 허황된 얘기이고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지지층, 제가 볼 때는 지지층들한테 우리 한편이고 우리 극우 유튜브가 하는 이 스토리가 맞아라고 하면서 이 결집을 시키고 우리 함께 계속 믿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갑시다라고 하는 목적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예.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좋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걸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살인을 2년 반,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했잖아요. 안 되니까 군대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잖아요. 검찰, 경찰 동원하고 국가 권력 동원했다가 안 되니까 군대까지 동원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고 판단했을 텐데 이번에 2심 결과만 나오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완전 현타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고 그것은 조바심의 발로, 이 불안감의 발로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외치고 인정한 친한계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따라다니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좋다. 이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외친 대표적인 국회의원 중 하나 박정훈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투명한 분이에요. 항상 페이스북 이런 데 글을 쓰는데 아주 투명한 속마음을 다 쓰는 분입니다. 결정적일 때. 맞습니다. 이제 뭐라고 쓰느냐? 윤석열 탄핵 기각도 사실은 필요하다. 지금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바로 이재명 정권이고 이걸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이나 각하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막 쓰고 있어요. 그런 말 쓰면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되죠. 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쓰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정도로 국민의힘 사람들이 지금 멘붕이 와서 심지어 윤석열 탄핵까지도 그냥 다 필요 없고 그 탄핵이 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대권 주자들도 그냥 기각되고 이번 판은 무효로 가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정도까지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이제 다 뚫고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한 논의를 완전히 이제 제로로 되돌려가지고 앞에까지 다 돌아가는 정도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뒤바뀐 친한계 입장의 기사에 달린 댓글들 보니까 그 유명한 무슨 만화 짤이 있나 봐요. 그 짤을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후덜덜덜 하면서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막 이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나서 아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한 심정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것은 뭐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충분히 밝혀주신 대로 5개 사유 중에 하나만이라도 위헌 위법성이 인정이 되면 그냥 파면입니다.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뭐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와가지고 장갑차 들어왔죠. 계엄군 들어와서 유리창 깨고 진입했죠. 헬기 날라들었죠. 뭐 국민들이 다 거기서 보고 세계가 증거로 다 이미 영상으로 남아 있는 걸 세계인들이 다 봤는데 이거를 뒤돌린다라고 하는 헌법재판관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뭐 지규현 판사님들도 썼던 표현입니다만 이거 역사의 죄인이죠. 두고두고 아마 우리 역사가 기억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전혀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않겠다면 저는 뭐 어디 한번 해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헌법재판관의 일부가 만약에 알박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차 문제든 무슨 사유의 문제든 뭐 어디 법의 문제든 수사권의 문제든 어떤 핑계를 들어서라도 이거를 지연시키는 작업이 실제 있다.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지치지 마시고 뭐 어디서 자꾸 들리는 막 이런 이상한 찌라시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죠. 왜냐면 그동안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저 평론가 녀석들 맨날 상식적으로만 얘기해서 맨날 틀려먹고 우리한테 실망을 줬어. 정치인도 실망이야. 이랬던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무기력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저는 파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역사의 죄인들은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 네. 아까 저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별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준비 다 하고 있고 곧 발표하겠다. 소위 말하는 플랜 B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이면 두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되면 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매우 늦거든요. 매우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헌법재판소 법에 퇴임 재판관이 있으면 퇴임 재판관의 임기 종료 전에 새 재판관에 대해 임명 절차가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4월 18일이면 역산을 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고 하는 게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한덕수가 무슨 짓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그래서 임명 절차를 진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이니까 조금 시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바로 우리가 행동에 돌입해서 너네들이 그런 작당을 계속하면 너네들은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 그 실질적인 위협과 압박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고 4월 18일 다음 날이 4월 19일입니다. 그런 국민혁명을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겠죠.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진짜 3월 31일에 탄핵 선고를 하지 않아도 4월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의 임계점은 지금 이미 목 위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번 주말엔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실 거고 4월로 넘어가면 이 국민들의 어떤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실제 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일을 하게끔 세금을 주는 건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게 너무 개탄스러워서 저도 잠시 분노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를 좀 다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은 상고 방침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무죄권에 대해서 상고 즉 대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 방침을 밝혔는데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이제 상고가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판단을 다시 한번 받겠다라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좀 듣고 싶네요, 평론가님.
이렇게 득달같이 또 상고를 하면서 누구는 왜 즉시한 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누구는 즉시한 거 안 하고 자기들이 항소심 무죄 받은 거는 바로 이렇게 상고를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애초에 너무 피곤해요 이 얘기가. 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저는 정말 뭐 없는 사실을 전혀 뭐 있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서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누가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하지 않은 일을 네. 저 사람 돈 받았다. 네. 저 사람 돈 받은 후보다. 네. 완전 없는 일을 지어내가지고 막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든지 네. 낙선 목적으로 이제 유포하는 경우죠. 예. 그게 뭐 아니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한다든지 네. 자기가 업적이 없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경기도에 예를 들면은 뭐 경제를 뭐 100배 성장시켰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구체적인 수치와 그래프를 들어갖고 사기를 쳤다든지 그런 거를 뭐 어디 공보문이나 이런 데 크게 박아가지고 뭐 뿌렸다든지 예. 그런 걸 가지고 뭐 이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이재명 대표가 졸업하지 않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네. 공보물에다가 썼다든지 네, 네. 재산이 있는데 없다고 썼다든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 했으면. 근데 이거는 방송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사진이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그다음에 국감장에 나가가지고 이 백현동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그때 국토부에서 공문 요구 이랬는데 거의 뭐 협박이었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이렇게 얘기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뭐 이런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갖고 지금 기소를 한 걸 가지고 1심은 징역 1년을 때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이 피곤한 얘기를 갖고 언제까지 이거를 대한민국의 무슨 그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인 것처럼 이걸 언제까지 질질 끌고 뭐 이걸 가지고 평론가가 떠들고 이런 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열받고 이거는 답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또 상고를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게 생겼다. 네. 어제의 선고는 정치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 아닙니까? 네. 파면 선고죠. 너네들이 검찰권을 계속 이렇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입장을 그렇게 냈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내란 수계의 인권만을 존중하는 지키는 이 수호대 역할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떤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이제 검찰이 문 닫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단 하루 만에 상고장 제출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과장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형사적인 처벌, 그러니까 특히나 선거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서 정치의 종언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정치가 정치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게 이제 정치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고 그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정치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는 일을 다 거부권으로 막아버리고 국회가 하는 일은 거부권을 다 막아버리니 정치는 할 일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지금 정형을 계속 3년 내내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법원이 판단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론 내리는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가 됐다면 이제는 이런 협박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온 나라를 3년 동안 이렇게 들쓰지로 놨다는 것은 정치의 종언을 꾀하고자 하는 자들의 이 획책이 이번에 항소심에서 이제 저지됐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정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정치의 종언을 가져오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예. 그런 내란 수계 그리고 내란에 선동하는 자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만 좋은 거고 국가의 역할을 통해서 민생을 돌보고 국가의 역할을 통해서 본인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상고장 제출하는 거 보고 야 역시 검찰이다. 정치검찰의 파면은 어제 이 법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입법적인 파면을 반드시 빨리 끝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예.
똑같은 생각들을 아마 국민분들이 대다수 할 겁니다.